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좀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서늘한 바람이 기분은 참 좋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희 재테크 매거진에서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이슈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커버 스토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정상화하며 올해 서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가 1,300억 원 이상 증가해 2조 2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 비용 지수가 또 하락해 0.80%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 계양과 고양 창릉 등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사전 청약 6만 가구와 일반 청약 물량 18만 가구, 임대주택 13만 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44%인 37만 가구가 2022년까지 공급될 전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RS의 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좀 강의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커버 스토리에서도 좀 짧게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사전 청약이 요즘 좀 이슈인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한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이 될 소식인지 좀 이 문제점이 잘 해결이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정부가 이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이 가장 이제 뭐 조금 공급을 좀 앞당긴다 해서 바로 이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좀 부활을 해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전 청약이 과연 뭐 지금도 일반 청약도 상당히 뭐 로또 청약처럼 상당히 좀 당첨되기가 어려운데 과연 이 당첨 가능성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 문제점이나 또 현재 상황들 한번 좀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좀 놓고 보면 이게 원래 있었던 용어는 분명히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준공전 청약을 먼저 하는 부분 기본적으로 아직 공사가 안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보통 선분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사전 청약은요, 아예 아파트 뭐 건물 자체를 착공 들어가기 1, 2년 전에 먼저 또 청약을 하는, 그래서 사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데, 자,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워낙 뭐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을 빨리 해줘야 된다라는 조금 강박관념도 있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좀 했는데, 자, 요번에 어쨌든 공급량으로 볼 때에는 자, 3기 신도시 이 물량이 나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 안에서도 요번에 수도권 6만 가구를 사전 청약으로 먼저 공급을 하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보면 내년도 7월 달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공급량을 사전 청약을 하고요. 9월 달은 남양주 왕숙, 11월 달이나 12월 달 정도에는 이제 부천이라든가 고양, 창릉 이런 쪽으로 이제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내년도에는 3만 호 정도밖에 안 하고요. 내후년 2022년도에 3만 호, 그러니까 50%를 1년과 2년 사이에 총 6만 가구를 사전 청약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현재 일정과 공급량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제 발표를 했고요. 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과연 그러면
6만 가구 사전 청약을 누구나 다 신청하면 되느냐. 자,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요, 아무래도 뭐 서민층을 위주로 공급하는 거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자, 전체 6만 가구의 85%, 자, 여기 써 있는 85%, 특별 공급 기준으로 85%를 특별 공급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신혼부부, 자, 지금 이제 새롭게 결혼하셔서 새 출발하시는 바로 이 신혼부부들한테 30% 분량이 나눠지고요. 생애 최초, 딱 처음부터 무주택자에서 처음 최초로 주택 구입자 하시는 분한테 25%, 세 번째는 노부모 부양이라든가 기관 추천, 그리고 다자녀 가구분들한테 30%, 그 일반 공급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 자격, 청약 자격이나 일반 그 해당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5%밖에 안 되고요. 우선순위는 대부분 이 85%에 들어가는 쪽,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 85%에 해당되는 분들도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1순위 자격은 청약저축 2년, 납입금 기준으로 24회를 납입을 해야지만이 이 청약통장 없으면 자격이 일단 없다라는 겁니다. 암만 내가 신혼부부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 하더라도 이런 자격이 안 되면 일단 신청은 못 한다는 거고요. 거기에 그 지역, 해당 뭐 왕숙이면 왕숙, 교산이면 교산, 이런 지역에 2년 거주자에게 또 우선 공급하는 이런 또 조건도 하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그쪽 지역의 거주 조건까지 만족을 드린다 그러면 뭐 당첨은 아무래도 더 확도가 높아지는데, 자, 이 사전 청약 자격 안에는요, 이런 자격도 있지만 대부분 가장 이 도시근로자 기준 월 평균 소득 기준을 또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이라든가 조금 이 요즘 말하는 이 자영업자 중에서도 좀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으신 분들,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이 신청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또 오히려 안 되기 때문에 요 정도 기준으로 보면 뭐 가족이 4인, 물론 2인 기준으로 봅니다만 3인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월 한 550만 원, 500만 원대 정도 미만이시면 자격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꼭 보시고요. 아까 제가 이 2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걸 우선 공급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 그 지역에 거주를 안 하셔도요. 자, 일단 그 지역에 거주를 하신다 그러면 30% 더 확도가 좀 이 퍼센테이지가 되고요. 자, 경기도권, 이게 지금 수도권에 공급되는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경기도권에 거주를 하신다 그러면 20% 정도, 그리고 서울권 포함한 전체 수도권에 거주자 그러면 50% 정도를 공급 이 비율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3순위 보면 결론적으로 하면 두 번의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있다라는 점까지도 감안하시고요. 자, 그러면 특별 공급이 전체 6만 가구의 85%를 이번에 특별 공급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85%에 해당되는 과연 신혼부부는 어떤 조건이냐? 자, 혼인 기간 7년 이내 되시는 분, 8년 되시는 분, 9년 되시는 분, 신혼부부 아니다라는 거로 되고요.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시고요. 혹시라도 요즘 말하는 이제 싱글맘이나 싱글파더라고 하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까지도 신혼부부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보시고요. 생애 최초는 뭐 당연하지만 과거 주택 소유 없는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자,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 이 자녀가 3명 이상의 무주택 세대라는 부분, 그리고 노부모 부양하시는 분들은 뭐 65세 이상 이 직계 존속 이 부모를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요 사실만 된다 그러면, 자,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 사전 청약 한번 해보시면 승산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여기서 조금 특이사항들이 뭐냐면, 일단 3기 신도시에 두 군데 동시에 신청하거나 신청했다 하더라도 당첨이 되면 불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한 곳에서만 신청하다는 점이고요. 혹시라도 이 사전 청약은 또 다른 일반 우리가 아파트 청약이나 이런 걸 또 해놓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사전 청약은 다른 청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혹시 다른 아파트 청약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전 청약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점도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정책 포인트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 자, 이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는 혜택이 되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에는 특별 공급 대상 85%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신청을 하셔도 거의 자격 그리고 당첨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 그래서 오히려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분들한테는 오히려 당첨 기회가 높으신데, 자, 이런 분들은 대부분 30대에서 40대 부분들, 연령대가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자격 요건은 조금이라도 확도 높이시려면 최소한도 2년의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2021년도 내년이고요. 2022년이면 현재 기준으로 2년 딱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년도에 사전 청약하시는 분들 같으면 지금이라도 입주를 하시거나 실거주 쪽으로 그쪽 동네로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고요. 청약 통장이나 소득 요건 이거 반드시 한번은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가장 이 과연 현실성으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청년층들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30대, 40대 그것도 신혼부부의 최초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노려보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선호 지역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뭐 지금 청약도 로또 청약이라는 용어가 나오듯이 상당히 좀 몰릴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검토를 좀 하셔야 되고요. 지금 아직 사전 청약이 내년 7월부터이기 때문에 실제 아마 이 청약 접수할 때쯤 되면요, 여기도 아마 묻지마 청약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묻지마 투자 청약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혹시 자녀분들 중에 이게 해당이 되는 분들은 지금부터 계획을 잘만 하신다 그러면 승산이 있다는 점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 이런 점 꼼꼼히 한번 체크하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되려면요, 일단 자격 요건이 있지만 또 공급 물량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갈증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3153-2594번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재테크 리포트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재테크 팁 얻는 시간인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자산관리 상담 사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45세 직장인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를 통해 자산 축적과 노후 대비까지 고려하고 계셨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은 약 8억 원으로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1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었는지 자산관리 상담 사례 지금부터 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멀리 부산에서 보내주신 사례입니다. 45세 직장인이라고 하시는데요. 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저희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자, 여태까지 뭐 지금 일반적인 부동산은 뭐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 수익이 얼마다 해서 나는 성공했다, 뭐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만 했었는데, 자, 실제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도 투자지만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잘 했는지, 그리고 또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변화를 줘서 상당히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오히려 더 좀 더 그 극복을 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들 상당히 이 재테크 사례에서도 상당히 사례가 많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케이스가, 자, 부산에 계신 아직 이제 뭐 나이 기준으로 한참 일하실 이 직장인이신데, 현재 8억 원 이 자산 보유가 아파트 2채, 오피스텔 1실. 그러면 기본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전부 주택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사례를 한번 저희 이제 통계치적으로 그래도 이 국내에 그래도 유명한 이런 그 금융 그 은행 쪽에서 하는 리서치가 있는데, 그런데 나오는 통계치를 한번 제가 인용을 좀 해보니까, 자, 이 연령대별로 부동산 보유를 한번 따져보니까, 자, 이 젊은 층, 한 40대 이하 있는 이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주택 소유 기준으로 보면 보통 한 채 이상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고, 자, 60대 이상 좀 연령대가 좀 높아지는 분들은 오히려 주택 수를 오히려 줄이고 이 상업용 쪽 부동산으로, 그래서
이 저연령층 쪽은 주로 주택 쪽을 보유를 하시고 고연령층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오히려 비중을 더 증가했다라는 이 통계치적인 게 하나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으로 한번 놓고 보니까 역시나 돈이 되는 투자 기준은 돈이 되는 지역을 했는데 자 강남 3구 쪽으로 아무래도 많이 이 퍼센테이지가 보면 거의 50%대가 넘게 이 위주로 그래서 지역 자산도 보면 서울권 중에 강남 3구나 수도권 위주로 부동산 비중을 좀 많이 채워졌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 통계치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45 정도면 항상 이제 중반의 인상을 달리고 있는데 자, 이게 전체 우리가 인생 중에 자산 관리하고 있는 이 연령대별로 한번 보는데 자, 우리가 보통 50대 부자, 이 시드머니 우리가 보통 이 자산을 만들려면 자산을 키워야 되는 이 시드머니가 있는데 시드머니가 확보되는 그러면 50대에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40 전에 시드머니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60대 정도에 그래도 부자가 된다라는 컨셉으로 갔을 때에는 한 42.5세 정도의 시드머니로 어느 정도는 출발을 해야 된다는 이런 통계치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40세가 딱 넘어가면서부터 시드머니가 확보를 하고 이때부터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자산 관리를 통해서 이 노후 준비를 하고 또 나름대로는 자산을 키워가는 그 과정들인데 역시나 뭐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건 노후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노후의 생활비 구성비율로 보면 역시나 예금하고 적금이 아직은 현금 흐름을 더 만들기 때문에 조금 1순위로 크고요. 2순위가 역시나 부동산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돼 있고 이 3순위 이제 금융자산 뭐 최근에 이제 유동자산이 주식 쪽으로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이 금융자산 쪽으로도 이렇게 편중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도 2순위가 부동산, 3순위가 이 금융자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연금이나 이런 쪽도 네 번째 순위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런 구성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포트폴리오가 돼야 되는데 자 우리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러한 추세 흐름으로 자산 관리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고 또 고액 이 부자라는 하는 이 자산이 크면 클수록 주택 쪽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비중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흐름이고 추세라는 거 일단 알고 가셔야 되고요. 거기에 최근 여러 가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 특히 이제 주택 규제 그리고 대출 규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도요. 자, 분명히 매각 의사가 더 많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각보다는 매입 의사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도 유심히 또 한번 관찰을 하셔야 되고 자, 최근 뭐 코로나부터 해서 뭐 태풍이다 뭐 돼서 여러 가지 경기 상당히 나쁩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기 전망인데 불구하고도 자, 부동산 아직까지 전망은 그래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산 관리 측면에서 자 부동산을 빼고 자산 관리해야 된다 상당히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한번 좀 제가 이 자산 관리 쪽에 얘기를 좀 드리면 자 일단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부동산은 딱 3개 상품이거든요. 주택, 상업용, 토지인데 아무래도 최근 주택 규제라 하더라도 실거주 위주로 가는 컨셉이기 때문에 자 주택을 비록 똘똘한 한 채 하나라 하더라도 전체 퍼센테이지의 45%를 차지하고요. 상업용은 한 40% 정도에서 임대 수익 쪽을 컨셉을 가져가고 나머지 15% 정도는 토지로 해서 차익이나 개발 수익 쪽에 이 포트폴리오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는 리스크 관리고요.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이 형평성이나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런 컨셉이 되면서 자 아시지만 똘똘한 한 채는 기본적인 게 유망지역 그리고 세금을 절세하는 바로 이 컨셉이 반드시 검토를 하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순환 투자입니다. 부동산 투자도요. 주식, 채권, 실물 투자처럼 순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30년 가지고 50년 가지고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 단위의 순환으로 회전을 하는 반드시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연령대별 지금 45세시기 때문에 자 주택 기준으로 보면 연령대별 지금 들어가셔야 되고요.
포트폴리오로 볼 때 지금 아파트 2채에 오피스텔 1채, 결국은 주택 기준으로 보면 주택 3채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일부 상업용과 토지로 전환하는 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세금, 뭐 내년부터는 이제 종부세, 특히 보유세가 한 2배 정도는 더 증폭이 될 겁니다. 자, 그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금 절세하는 바로 자산관리 컨셉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오늘 이 방송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요, 이런 자산관리 또 필요하신 분들, 어떻게 나는 관리를 해야 되나 궁금하시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 알아보시려면요,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가 또 1대1로도 상담 자세히 또 한번 해드릴 테니까 전화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은 아무래도 좀 예산도 높고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흐름이나 이 트렌드를 좀 잘 분석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세미나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수 인원만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세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재테크와 세테크 무엇이든 질문이 가능합니다. 9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8호선 문정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10명 미만으로 선착순으로 모집이 된다고 하니까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장 포커스 한번 떠나볼게요. 첫 번째 현장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산음자연휴양림 인근에 위치한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시세는 9,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양평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양평이 일단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좋아지는 호재들이 또 많다고 들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죠. 네, 자, 첫 번째 현장 포커스, 이 경기도 양평인데요. 자, 양평 안에서도 전원주택을 좀 지을 수 있는 이 바로 부지, 바로 토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평하면 아시는 것처럼 워낙 청정 자연 지역이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힐링하기도 좋은, 바로 그러면서도 투자 가치가 있는, 자, 그런 곳인데, 바로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주변 자체가 뭐 여기 바로 앞에 자연 휴양림이라 그래서 일단 힐링하긴 좋은데, 바로 용문산, 뭐 유명산, 중미산이 바로 인접해 있고, 바로 밑에 쪽에 또 양평 군청이 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자, 근데 서울권까지의 거리 상당히 좀 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가면 이 설악 나들목을 통해서 갈 수가 있고요. 뭐 요 정도 거리라 하더라도 한 40분대 정도, 바로 이 강남권에서 40분대니까 뭐 출퇴근 또 혹시 하시는 분들도 고민하신다? 40분이면 충분히 출퇴근 되는데, 바로 이 밑에 쪽으로 보면 여기에 또 이 지하철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용문산 바로 밑에 용문역이 있는데, 물론 뭐 지하철에서 해당 현장까지 이 바로 걸어서 가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일단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우리가 교통이 불편해, 그렇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워낙 주변 자체가 이렇게 청정 자연 입지로 돼 있는 상황에 하나 더 중요한 거, 자, 이 동네가 개발이 함부로 안 되다 보니까 워낙 저평가, 저개발된 입지라는 점을 우선시, 그런 입지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자, 여기 이게 이제 해당되는 현장 이 포커스인데, 바로 여기가 전원주택이 신축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이미 자, 여기 안에 한 10개 필지로 들어가 있는데, 이미 여기에는 또 뭐 주택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 있으면 좀 어려운데, 이미 여기에도 한 2개, 3개 정도가 이미 주택이 또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마을 정도로 이 구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항상 그렇지만 신축 나홀로 혼자 들어가면 나홀로 주택이 되는데, 자, 이미 마을 구성이 어느 정도는 돼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뭐 충분히 문제는 없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이제 좀 더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 이 들어가는 금액대나 이런 거로 봤을 때 혹시라도 부모님 명의로 사놓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향후에 자녀분한테 주택을 신축해서 넘기는 컨셉이라 그래도 자녀 증여용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좀 얘기 드리고요. 자, 일단 양평하면요, 서울권처럼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자, 여기 바로 이 단월면에 이 7권역 지역생활권이
상당히 크게 도심권으로 개발한다기보다는 이 자연권으로 개발을 하는데 이미 역세권하고요. 이 국도로에서 관광벨트 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동네다 보니까 그만큼 미래가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자, 여기 서울의 특히 송파 쪽, 송파구에서 가는 송파 양양간 고속도로가 이게 또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2023년까지 계획이 끝날 거기 때문에 충분히 2023년 이후에는 뭐 지금도 양양고속도로 말고도 송파에서 바로 양평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서울권까지의 거리는 더 단축된다는 점을 또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국도 6호선 우회 도로가 또 만들어지는데, 자, 그만큼 도로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인구의 또 뭐 편중이라든가 들어가서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의 부족, 그만큼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고, 바로 여기가 청정자연지구고 또 힐링할 수 있고 레저 시설도 있다 보니까 여기도 양평에 이 휴양단지를 또 지금 크게 약 한 1조 2천억 원 정도 투입하는 이 사업이 또 하나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런 것들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차익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호재가 좀 많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많게 느껴지거든요. 뭐 지하철도 들어온다고 하고요. 새로운 고속도로도 뚫린다고 하니까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전원주택 토지의 시세는 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네. 자, 여기 주택 부지가요. 자, 면적이 크게 가는 것도 있지만 일단 작게는 면적이 한 166평 정도 되는데, 자, 이거 평당가 기준 3.3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60만 원대이기 때문에 60만 원으로 따져보시면 시세 9,500만 원에서 딱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뭐 160평, 170평 정도 되는 거를 1억 미만으로 매수를 해 놓으셨다가, 자, 지금은 주택이 없기 때문에 한 몇 년 뒤에 귀양 뭐 아니면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주택을 신축하셔도 되는데, 자, 현재 뭐 주변 자체가 워낙 한 80만 원대까지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차액으로 놓고 보더라도 차익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뭐 대출도 가능하시니까 실제 자기 자본, 내 돈이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가지고도 사 놓으셨다가, 그래서 5천만 원대 정도 하신다 그러면 자녀분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5천만 원은 비과세거든요. 증여세 안 내기 때문에 오히려 명의는 자녀 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주택 신축을 해서 그런 컨셉으로 가는 투자 컨셉도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공기도 좋고 활용도도 다양한 양평의 토지 만나보셨고요. 저희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경강선 곤지암역 인근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시세는 2억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또 다른 힐링 지역, 경기도 광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 지역도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려주세요. 네. 자, 여기 두 번째 현장 포커스도요. 서울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이 경기도 이 곤지암, 광주 곤지암입니다. 여기도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지하철도 이미 여기 경강선 전철 지하철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곤지암역의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도 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는 리조트 시설이 뭐 주변에 곤지암, 양지 파인, 뭐 지산 리조트가 딱 둘러싸여 있고요. 여기서도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대도시권, 서울권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해서 판교, 신갈, 용인, 이 바로 이 30분대 정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근거리 교통망으로 놓고 보면 향후에 그만큼 인구가 더 육성되고 집중되는 곳이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요. 자, 여기도 이미 이제 뭐 제2 중부고속도로하고 또 제2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신다 그러면 뭐 서울권 30분대, 판교 분당권은 20분대, 용인권은 10분대 정도. 그러니까 교통이 그만큼 사통팔달로 돼 있다는 입지고요. 자, 여기 똑같습니다. 자, 이게 곤지암 하면 거기도 뭐 대도심권의 공기가 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아닙니다. 여기가 상당히 좀 청정자연지구, 아직까지도 청정자연지구로 불릴 만한 데가 뭐 좀 전에 제일 먼저 했던 현장 포커스는 양평이라든가 가평 이런
북한강이나 뭐 아니면 강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바로 가깝게 광주 곤지암도요. 여기 정광산, 마락산, 태화산, 미역산을 딱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청정 자연직으로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이 동네가 제가 이제 보통 뭐 투자 기준으로도 실거주도 실거주지만 투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가 상승률이 상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 자체가 가격대 이게 땅값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 주택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동네가 바로 경기도 광주라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당초에 원래 지하철이 안 들어갔을 때하고 들어갔을 때의 차이를 놓고 보면 4배 정도의 가격 차이를 시세 차익을 봤다라는 얘기가 저는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충분히 투자에 대한 개념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자, 여기도 지금 경강선이 이미 개통을 해서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또 서울, 여기 바로 수서, 밑에가 위례 신도시인데 수서에서 광주까지 들어가는 곤지암까지 들어가는 바로 수서 광주 복선 전철이 자, 지금 예비 타당선 지난해 2019년도 7월 달에 이미 통과를 해서 자, 이것도 착공을 예정에 있다는 점. 거기에 바로 인접해서 지금 뭐 한창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한다는 이슈가 많이 되는데 바로 그거를 위해서 이 제2경부고속도로 이게 서울에서 세종 간 고속도로가 바로 성남을 광주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인접한 이 부분이 또 호재거리로 그래서 결국은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 자 여기 힐링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사계절 스포츠 환경, 숲, 뭐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년에 조금 더 건강 챙기시고 힐링 그리고 레저 즐기시는 분들 상당히 이 동네 들어가시면 그 부분 거기에 요즘 취미생활 상당히 다 돼 있고요. 맛집 투어까지도 다 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 강조 드리겠고 자 일단 이게 주택입니다. 주택이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주로 생활하는 생활비용도 저렴해야 되고 특히나 보안이나 공동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거기에 향후 투자까지도 가능한지 자 이런 점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그냥 말로 안 됩니다. 반드시 현장 한번 꼭 오셔가지고 현장 포커스 반드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곤지암이란 지역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저는 되게 멀리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생각보다 가까운 것 같아요. 뭐 경기 남부는 당연히 옆에 있고요. 강남까지도 뭐 3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미래 가치도 좀 잘 봐주시고요. 이번에 저희 시세 바로 만나볼게요. 네. 자, 이 두 번째 현장 포커스는 주택입니다. 자, 전원주택과 같은 좀 타운하우스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방 크기로 보면 방 3개에 화장실 2개, 뭐 우리 옛날 평형대로 보면 딱 30평 기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30평 기준으로 시세가 지금 2억에서 2억 1천만 원인데 자, 이거는 주택 면적 기준이고요. 자,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사더라도 주택 면적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대지권을 보는데 자, 이 현장 포커스 대지권이요. 똑같이 이것도 29평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좀 토지 면적이 넓은 주택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가 상승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혹시라도 이런 부분 가능하면 실거주하는 거를 좋은데 세컨하우스나 아니면 임대를 놓고 하신다 그래도 내 자금 뭐 대출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 자금을 적게 활용하시면서 힐링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목적을 세컨하우스나 아니면 뭐 임대를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실거주를 또 하셔도 되는 여러 가지 용도의 현장 포커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02-3153-2594번으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아파트 단지 중심에 위치한 근생 건물입니다. 시세는 15억에서 15억 5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번에 시흥시로 한번 가볼게요. 근생 건물인데요. 주변에 주거 환경도 굉장히 좀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교통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바로 분석해 주시죠. 네, 자, 세 번째 현장 포커스 바로 이 근생 건물입니다. 자, 이 근생 건물은요. 이게 주택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표현이 상업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업용의 이 통건물인데 완전 근생으로만 돼 있는 건데, 자, 위치가 이게 시흥시 매화동이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 시흥 그러면 아시는 분도 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자, 지도를 좀 보면서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바로 광명역은 좀 아실 거예요. 이 광명지구가 있는데, 광명역 바로 옆쪽으로 그러면 이쪽이 은계지구가 있고 장현지구가 있고 목감지구, 바로 이 세 개 추구의 중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바로 매화동인데, 바로 여기는요 제2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바로 여기 이 정션, 안현 정션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바로 여기에 나들목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 하나가 더 교통이 좋은 것이 바로 이 옆쪽으로 서해 복선전철이라고, 자, 이 신현역이 바로 또 위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통으로 보면 광명 쪽에서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 불과 10분대 정도의 진입이 되고요. 오히려 인천이라든가 이 수도권 쪽에서 진입한다 그러면 불과 뭐 5분대 정도로 바로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는데, 자, 이 동네가 지금도 목감이나 은계, 장현지구가요 신도시급으로 만들어지는 도시가 점점점 확장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들어오느냐, 바로 이 가운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다는 점인데, 자, 그 부분을 하나 좀 놓고 보면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매화동 자체가 이미 지하철역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바로 이 신안산선이 매화역이 하나가 새롭게 추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미래 가치 측면에서는 더 우월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자, 이 동네에도요 지금 현재 중심 주거 아파트 뭐 매화고, 매화초, 매화중 이 학교 단지까지 다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 자, 그 확대되는 이유를 제가 또 하나 더 추가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주변 자체, 특히 이 매화동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요 바로 일반 산업단지 약 12만 평의 산업단지가, 자,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산업단지고요. 바로 이 해당 주소지 앞쪽에 보면 매화 산단 약 15만 평이 새롭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주택 재개발까지도 놓고 보면 한 8만 4천 평이 개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 매화동 하면 기존의 논밭 아닙니다. 이제는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와 경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더 확충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여기에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이 매화역, 이 신안산선이요 지금 이게 서울 여의도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하고 있는 매화역의 바로 앞에 바로 그런 위치다 보니까 이게 2024년에 개통을 합니다. 불과 지금 상으로 한 3년 뒤 얘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능하다라는 점, 앞으로 미래가치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자, 여기에 바로 이 광명, 시흥 또 테크노밸리가 좀 더 한 5km 범위로 놓고 보면 뭐 산업제조, 물류유통, 주거문화, 첨단 R&D 같은 이런 부분으로 더 확충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오히려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시흥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니까, 이런 점 감안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 근생 건물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만하다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도 이 아파트 중심에 위치해 있지만 도시가 여기서 더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기대되는 도시죠. 자, 이렇게 미래 가치가 매력적인 이곳, 시세는 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지금 근생 건물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3층입니다. 3층인데, 자, 이 토지가 좀 넓습니다. 3층 건물이 작은 건물이 아니라요, 좀 넓은 건물로 200평이 좀 넘기 때문에 3층 건물로 되어 있는 3층짜리가 다 상가로 맞춰져 임대가 되어 있는데 현재 15억에서 15억 5천만 원 시세가 되어 있는데, 자, 이미 이 부분은 월세가 다 맞춰져 있는데 보증금 7,500에 월 420만 원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착한 임대인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할인을 좀 해준 가격이 바로 420만 원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가 좀 끝나게 되면 원래는 한 550만 원 정도를 임대를 좀 받는 컨셉인데, 이 부분은 워낙 뭐 지금 소유자분이
조금 할인해서 해주는 부분이고, 자, 대출 한 3억 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시면 한 11억 중반 정도의 투자가 되는데, 최근 여러 가지 주택 규제로 인해서 뭐 종부세다 뭐다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 오히려 장기적인 지역 입지 이런 부분 유리한 곳에서 세금의 그런 부분을 탈피할 수 있는 오히려 근생 건물 쪽에도 한번 순환 투자 쪽으로 검토해 보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다음 지역도 빠르게 만나볼게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경인 1호선, 인천 2호선이 지나는 부평역 인근이고요. 시세는 19억에서 20억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부평은 인천에서도 핫한 상권이지만 전국적으로 좀 손가락 안에 꼽히는 상권이 아닐까 싶거든요. 여기에 또 이제 GTX B 노선까지 지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자, 마지막 현장 포커스 바로 이 통건물인데, 자, 일반 통건물은 아니고요. 자, 이것도 근생 플러스 주택. 자, 이게 총 9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게 좀 더 규모가 좀 있는 해당되는 이 통건물인데, 자, 9층짜리가 근생을 7층까지 쓰고요. 주택은 지금 주인 세대로 쓰기 때문에, 자, 이거 1주택으로 가시고요. 나머지는 근생으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도 세금 절세 가능한 부분인데, 자, 일단 이 위치가요. 경인 1호선과 인천 2호선 부평역이라는 거. 자,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바로 여기가 부평역입니다. 이 앞쪽으로는요, 대형 상권이 지금 이미 만들어져서 상당히 활발하게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들로 북적북적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곳인데, 바로 이 부평역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교통역세권이거든요. 지금은 1호선 하나를 가지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인천 지금 2호선이 노선에서 지금 현재는 더블 역세권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자, 요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 부평역이 KTX까지도 들어오는 좀 더 장기 플랜이 하나가 더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는데, 자, 이 동네 자체가 이미 거주 지역 쪽으로도 되고, 또 하나는 항상 이렇게 상권이 발달이 되면요, 이게 항상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토지 기준으로 보면 종상향이 되는 그런 입지라는 점인데, 자, 우리가 부평역 하면은요, 앞쪽으로는 대부분 이게 상업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뒤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준주거지역, 또 주거지역, 그래서 아직은 종상향이 안 된 지역에 위치를 좀 하다 보니까, 자, 분명히 용도 상향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부평역이 GTX 교통호재. 자, 우리가 보통 KTX는 고속, GTX는 광역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다 대부분은 고속열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교통호재가 지나가는 교통호재가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 집중이 되는 교통호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지금도 부평역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대형 상권이 있는데, 자, 여기에 GTX하고 주변 자체가 확대가 된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임대 수익도 확장이 된다라는 결론적인 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미 GTX 이제 B 노선이 확정이 돼서, 자, 이 부분 지금 착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고요. 여기에 부평하면 우리가 보통 뭐 미군기지 요즘에 철수를 하면서 평택으로 다 간 것 같지만, 자, 여기 부평에도요 미군기지가 있는데 바로 여기 반환하면서 여기도 개발할 부지가 너무 많습니다. 자, 결론은 이 얘기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 자, 바로 이 부평에 개발할 땅이 많다는 얘기는 새롭게 들어와서 북적북적 개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세, 특히나 공시지가 기준뿐만 아니라 지가 상승을 우리가 예견한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래서 충분히 부평 쪽을 눈여겨보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자, 우리가 전체 인구를 한번 놓고 보면 인구가 빠지는 동네가 있고요. 인구가 들어오는 동네가 있는데 바로 인천, 부평이 들어오는 동네라는 점. 그러면서도 이게 뭐 통계치 2020년 1월 달 전국
평균 연령대를 한번 통계치로 한번 보니까 41.7세가 바로 인천 부평이라는 동네더라고요. 이 얘기는 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니까 그런 점을 좀 강조한다 그러면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에다가 그러면 인구가 뭐 노령화되는 어디 저 시골이나 어디 저 밑에 수도권 밑에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요. 자, 생산 가능 인구는 그만큼 소비 패턴이 강한 동네. 그렇기 때문에 부평역 앞에 대형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구가 더 들어오는 배경도 바로 이 생산 가능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통에 대한 얘기를 하나를 좀 더 첨언해 드린다 그러면 자, 인천에도 지금 송도, 청라 또 영종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도시급들이 있거든요. 자, 신도시급들의 가장 큰 뭐 좀 맹점은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승은 가지만 기본적으로 한 만들어지고 나서 4년에서 5년 되면 안정기가 돼서 쇠락을 하는 이 단계를 거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 주거지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도시에서도 주거지역으로 투자하시는 분하고요. 주거지역에 실거주하는 분은 분명히 패턴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 이 부평역에 있는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주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 패턴에 상업화되고 있는 근생 쪽으로 보라는 컨셉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관점의 차이를 잘 보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이라 입지 측면으로 보면 단순한 미래의 가격 올라갑니다. 그 컨셉이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향후 몇 년 뒤에 내가 어떠한 운영 관리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 이런 컨셉으로 한 번 더 체크하라는 점 강조드리니까 이런 점도 꼼꼼히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부평의 현재는요, 트리플 역세권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완성형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미래는 없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사진과 기사로 좀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GTX B노선도 있습니다. 이 B노선은 송도부터 부평 그리고 서울 중심지인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모두를 지나는 노선입니다. 이제 서울을 뭐 옆 동네처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노선입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희 시세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 통건물은요 전체가 9층 건물입니다. 9층 건물 안에 자 근생하고 플러스 주택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주택은 이미 주인 세대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시거나 임대를 놓으셔도 되는데 자 이거는 1주택으로 보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상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자 세금 절세하시는데 혹시 다주택자가 아니시라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주택으로 하시되 최소 이 부분은 어떻게 최소 5년에서 7년 뒤에는요. 이 주택을요. 바로 상업용으로 주택 용도 변경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이 해당되는 시세 19억에서 20억 원입니다. 현재 임대가 보증금 3억 7,100만 원에 월 798만 원 통장에 딱 들어오고 있는 바로 임대 수익형 이 통건물이라는 점이고요. 현재 대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실제 현금 한 17억 후반대에서 14억 초반대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은요. 지금 현재 주택을 직접 운영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은 분명히 근생으로 주택용도 반드시 바꾸셔서 장기적으로 매도하실 때에는 올 근생으로 해서 매도하시는 이런 전략을 가지라는 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평의 시세와 함께 포트폴리오 정리까지 한번 맞춰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3153의 2594번으로 주점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조민 기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청정 지역부터 수도권까지 정말 다양한 지역 만나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네이버 TV와 서울경제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